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국과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계속 철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개 중에 4개가 철수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철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약간 무주공산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틈을 당연하겠지만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 등 아프리카의 자원에 대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 경제적 투자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미국은 USAID라고 하죠.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약 130억 달러, 약 17조 9,800억 원을 지난해에 지원했습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을 통해서 한 건데요. 이 돈들이요, 구호와 보건, 그다음에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된 겁니다. 그런데 올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USAID와 보조 프로그램을 폐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향후 원조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 원조 계획들이 취소될 경우에요, 향후 5년간 아프리카의 HIV,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 사망자가요, 200만에서 300만 명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굉장한 보건적 위기를 갖게 된 거죠. 히카인데 히칠레바 잠비아 대통령은요, 트럼프가 우리의 양뺨을 때렸으니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고요.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수 지도자들도 미국의 원주 함정과 잔혹한 감축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수십조 원의 돈을 쓰면서 미국에도 불쌍한 사람 많고 미국에도 에이즈 환자 많은데 아프리카를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아프리카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사실상 거의 생명줄과 다름없었는데 그 생명줄이 끊겨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걸어 잠그는 자금은 그냥 국내의 복지재검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용도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생사를 다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원조에만 의지해온 아프리카의 그 모습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침 폐기로 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강력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끄는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재정지원 축소와 함께 정치 외교적 관계에서도 아프리카에 강경 조치를 취했는데요. 올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차드, 콩고, 그다음에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7개 국가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과는 비자 발급이 중단된 거예요. 학생, 관광, 이민 등 비자 유용 구분 없이 전면 금지됐고요.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과거에도 수단에 대해서 한번 트럼프 1기 때 소말리아, 수단에 대해서 제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고 해서 당신은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기 때는 그런 논란조차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니들은 뭐다 하니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아프리카 연합은요, 미국과 아프리카 간의 오랜 파트너십을 근거로 항소를 했지만 백악관은 금지 조치 철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자국 대륙에게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고 그 외교가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가지려고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갖고 있는 거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개발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원해 줄게 라고 해도 굉장히 거래적으로 나서는 분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히토리 원소의 약 30%가 있다고 합니다. 2029년까지 전 세계 히토리 수출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히토리를 전혀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의 히토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적, 그다음에 재정적 장막을 치면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작년 추산에 따르면요, 아프리카 히토리 수출의 약 40%를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어서 이미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빠져나감으로 해서 중국의 우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더더욱 아프리카에 대해 강한 구애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 6월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에 무관세 무역 정책을 제안했고요. 이는 작년 말 제안된 관세 인하 정책의 확장판이라고 합니다. 이 조치는 아프리카로의 중국 상품 유통을 확대하고 중국을 아프리카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라 하는데요.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우리 52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기댈 이유가 없는 거죠. 무역도 중국이랑 더 하고 이제 돈도 중국이 더 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예전 앙골라랑 한 걸 보면 중국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접근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2004년 앙골라 정부와 자원대 인프라 거래를 체결하고요. 도로 병원 건설을 지원하는 대가로 할인된 가격의 석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이후 1대1로 전략의 토대가 됐고 현재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을 주면 인프라를 건설해 주겠다라는 게 1대1로 전략의 토대가 되는데 이제 이게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무관세까지 했으니 아프리카 입장에선 자원을 수출하고 인프라를 받고 또 돈까지 받을 수 있고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중국에 더더욱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에이즈 문제도 앞으로 보십시오. 미국이 끄는 돈을 중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 중국 회사들을 같이 데려와서 의약품 회사를 데려와서 뭐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다 채워갈 수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 아프리카 철수는 단순한 원조 축소를 넘어서요. 희토류 자원을 비롯한 전략 공급망의 접근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기술 경쟁력도 저하되고 외교적 영향력도 많이 상실되겠죠. 반면에 중국은 무관세 무역 정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결합해서 아프리카 시장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빠진 이 에이즈 치료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도 중국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사례였는데요. 중국이 중국 내부에서 코인 관련된 세미나까지도 다 막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전해드렸는데 왜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게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투기적 수요랑 연결될 수도 있고 중국은 이 자금 세탁을 굉장히 우려하고 공산당이 이 돈줄을 놓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 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로이터 통신은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던 기존 정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중국 본토는 금지, 홍콩은 열어주고 이렇게 이원화를 했는데 이제 중국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말 관련 로드맵을 승인할 예정이고요. 홍콩과 상하이를 우선 시행 도시로 지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위안화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도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중국의 정책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 국무원이 이달 말 회의를 열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심의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방안인데요. 그럼 이거는 당연합니다.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리스크 관리 지침도 함께 포함될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추진은요.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2025년 6월 기준에 위안화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9%로 달러의 47%와 비교해서는 아주 크게 낮은 수준이죠. 이거는 사실 중국과 인근 지역의 거래에만 거의 국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국경 간 무역과 결제에 활용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은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요, 일부 회원국들과 위안화 및 스테이블 코인의 무역 결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를 역내 무역의 실질적 결제 수단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홍콩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는요,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센터가 설립돼가지고 이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요. 홍콩은 이미
올 8월부터요.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응에 나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9월에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바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직후에 스테이블 코인을 공개 지지의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중에 달러 연동이 98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약 한 2,800억 달러, 약간 400조 원 가까운 돈의 규모에 해당하고 있으니까요. 중국도 이 시장을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홍콩과 상하이 중심으로 우리도 이걸 늘려가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게 그대로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요. 중국은 당이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나면 당이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한다면요. 이거는 국제 금융 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견제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물론 위안화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큼 잘 될까는 당연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철저하게 자본 통제를 하는 나라고요. 중국과 위안화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중국이 또 입장을 바꿔서 금지해버리면 또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한다면 글로벌 결제, 무역, 금융 인프라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방 매 첫 소식에서요.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발을 빼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자원, 특히 히토류 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근접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7월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가운데요. 그 히토류 자석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언제 어떻게 통제할지 모르니까 전 세계가 미리 사놓자라고 해서 사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세관당국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수출량은요. 5,577톤으로 6월 대비 약 75%나 증가했고요.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미국, 베트남으로 집계됐다는 건데요. 독일이나 미국으로 가장 많이 갔다는 걸로 봐도 언제 중국이 이걸 통제할지 모르니 미리 사놓자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초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히토류 자석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이 때문에 글로벌 히토류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국이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이제 사실상 이제 미국은 관세를 낮추고 중국도 관세를 낮추고 수출 통제를 풀어주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완화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수출량이 회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이다. 이거 또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수입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히토류나 이런 자원들이 가장 치열하게 미중이 맞붙는 전쟁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